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3-1-19강이죠.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소득 재분배 같은 경우는 우리 계속 지금 사회보장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사회보장에 대한 효과를 논할 때 소득 재분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사회보장의 어떤 기능을 논할 때도 소득 재분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사회보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라는 거 여러분들이 우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워야 될 이제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쭉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득 재분배는 이제 정부가 의해서 분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걸 이제 공적 분배라고 하죠. 또 개인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사적 분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형태입니다. 소득 재분배 형태, 유형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형태, 유형,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좀 전에 논했듯이 이제 누가 주도를 하냐,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공적 재분배, 아니면 이제 개인, 민간이 주도하냐에 따라서 이제 사적 재분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입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 기억해 두고, 세대 내 재분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안에 수직적 재분배나 이제 수평적 재분배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구분할 때, 장기적 재분배냐,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재분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개인이 길게 이제 일생에 두고서 이제 걸쳐 이제 재분배하는 것을 장기적 재분배라고 하고요. 단기적 재분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드러난 문제 있죠. 현재 지금 상태에서의 어떤 거기 구성원들이 어떤 사회적 욕구를 현재의 자원으로 그냥 이제 재분배하는 거를 단기적 재분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장기적, 단기적 재분배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뭐 이제 우발적인 거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우발적 재분배, 그리고 이제 공간적 재분배, 그리고 이제 시간적 재분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 그 구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대강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소득 재분배 개관 나옵니다. 자, 정부가 조세 정책, 사회 복지 정책 등을 통해 2차적으로 분배되는 것 이렇게 나왔죠. 정부가 여기서 주체는 누굽니까? 정부에 의해서 이전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공적 이전이라고 한다. 정부에 의해서 이전되는 것을 공적 이전이라고 하고요. 정부가 조세 정책 펴는데 소득 재분배하는 가장 좋은 조세 정책은 어떤 거라고 했었습니까?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간접세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직접세 비중 높이고요. 그죠? 더 좋은 것은 직접세에 누진세율 적용하는 거. 이렇게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거는 조세 정책으로서는 직접세에 누진세율 적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세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분배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2차적으로 분배한다라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이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걸 2차적 분배라고 하고요. 1차적 분배는 시장 기능에 따라 분배하는 것,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차적 분배입니다. 그런데 소득 재분배는 1차적 재분배가 아니라 몇 차적 분배야, 여러분들? 2차적 분배야. 2차적 분배 기억을 해두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개인이 자발적 기부, 또 민간 보험에 자기가 이제 가입한 경우, 또 기업에서 주는 거 있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 복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죠. 그죠? 우리 같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몇 점?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개인에 의해서 이전되는 것은 사적 이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자,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무슨 이전? 공적 이전.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적 이전이라고 한다. 자, 정리해 두고, 두 번째 특징 봅니다. 원칙인데, 소득재분배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능력에 따른 부담과 수혜야. 능력에 따라.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부담을 하고요. 능력이 없으면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재분배의 가장 큰 특징,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부담을 하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받아야 되겠죠. 혜택을. 그렇지? 자, 이래서 소득재분배의 원칙까지 여러분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유형 봅니다. 유형. 어떻게 갔다 오겠어?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오늘 배우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꼭 기억해 둘 것은 세대 내 재분배와 그리고 세대 간 재분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시험에 자주 나온다 뿐이지 어려운 거는 없다. 자, 봅니다. 공적 재분배와 사적 재분배. 똑같은 거죠. 누구에 의해서? 국가, 정부에 의해서 재분배하는 것을 공적 재분배라고 하는 거고요.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무슨 재분배? 사적 재분배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와 뭐로 구분이 된다? 공적 재분배와 사적 재분배로 구분이 된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무슨 재분배? 공적 재분배. 여기에 이제 뭐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조세, 근로 다 여기 거의 다 포함되죠. 자, 그리고 사적 재분배는 이제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재분배죠. 그래서 가족 간, 친인척 간, 이제 뭐 상속하는 것도 이전하는 거죠. 그렇죠? 동생들한테, 어렵게 사는 동생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이제 도와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사적 이전이죠. 그죠? 자,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하는 것, 그리고 민간에 의해서 하는 것에 따라서 공적 재분배, 사적 재분배 이렇게 된다. 자, 구분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 나옵니다. 우선 이제 세대 내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나오는데 이 둘로 나뉘어진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 세대 내 재분배가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세대 내 재분배 안에는 수직적 재분배도 있고 수평적 재분배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 그것도 싫어. 그러면 재분배 형태는 세대 내 재분배도 있고 수직적 재분배도 있고 수평적 재분배도 있고 세대 간 재분배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세대 내 재분배는 세대 내에서 그리고 세대 간은 세대 간이야. 그래서 현 근로 세대가 노령 세대에게, 아니면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세대 간 재분배하는 것을 세대 간 재분배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현구 세대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노령 세대를 이제 지원하는 거죠. 위에서 재분배하는 거고, 기초연금도 어떻습니까? 역시 현 세대가 이제 노령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역시 재분배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대, 현 세대라고 해봅시다. 현 세대가 있고요. 자, 우리 아들들, 무슨 세대? 아들들, 미래 세대. 미래 세대가 있고, 우리 아버지, 엄마, 무슨 세대? 노령 세대, 은퇴 세대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 사는 세대,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근로 세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해요? 은퇴세대? 이 선배는 어지간하든 현역세대, 근로세대에 포함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들 세대한테 지원하거나 또 누구? 은퇴세대에 지원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그거는 세대 간 재분배다. 알겠죠? 그래서 현 세대, 돈을 많이 버는 세대 아니야. 근로세대가 돈 많이 버니까 돈 못 버는 어느 세대의 은퇴 세대에 재분배하고요. 아니면 누구에게 미래 세대에 재분배하고요. 이러는 것은 무슨 재분배다? 그것은 세대 간 재분배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 우리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우리 노령을 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현역 세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역 세대도 여러분들 역시 대비를 해야 돼.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늙어가는 그런 세대죠. 요 현 세대 내에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그거는 뭐라고 한다? 세대 내 재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뭘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인 게 뭐야, 여러분들? 늙어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렇죠? 늙어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때는 돈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연금 드는 거잖아. 연금. 그렇지? 예. 우리 세대 내에서 이제 재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젊었을 때 벌어서 어떻게 늙었을 때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연금 같은 거 많이 듣고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세대 내에서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우리 세대 내에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하냐면, 능력이 있어서 돈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돈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세대 내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 없는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재분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무슨 재분배라고 하냐면 수직적 재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무슨 제도야? 그게 공공부조겠지. 그래서 뭐가 있어? 공공부조. 이거는 수직적 재분배. 대표적인 거.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현 세대 중에서는 있죠.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면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들에 의해서 재분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취업한 사람들, 또 아니면은 아직까지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 실업자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위험이 없는 세대야? 취업한 세대가 위험이 없는 세대고, 아직까지 이제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 실업자들은 위험이 있는 세대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실업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위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수평적 재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는 세대 내에서 재분배하는 것은 세대 내 재분배야. 알았지요? 잘못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세대 내 재분배가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나뉘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기가 쉬워요. 그냥 책 보고 공부하다 보면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 내 재분배는 정말 많잖아. 우리 세대 내 우리가 일생 동안에 재분배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 중에는 그래서 수직적 재분배와 그리고 수평적 재분배 등등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세대 내 재분배. 자, 우리가 일생 살면서 어떻게 노인 걱정을 위해서, 노령의 걱정을 위해서 젊은 세대부터 이제 좀좀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연금 같은 거 듣잖아. 그래서 세대 내 재분배는 한 세대에 발생하는 위험을 분배시키는 거죠. 그렇죠? 재분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슨 보험이 들 수 있다, 여러분들? 연금 같은 거, 개인연금 같은 거 들 수가 있겠고, 수직적 재분배는 어떤 거라고 해서 수직적 재분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수직적 재분배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 대표적으로 뭘 들 수 있다? 공공부조 들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라고 했었죠. 공공부조에는 여러분들 뭐가 들 수 있어? 공공부조. 대표적인 거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렇죠? 의료급여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직적 재분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직적 재분배. 그래서 누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분들에게 재분배하는 거. 자, 그거를 수직적 재분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평적 재분배입니다. 이거는 뭐에 따라서 위험이 없는 사람들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그래서 저위험 집단이 고위험 집단에게 제일 먼저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위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 그렇죠. 취업한 사람이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 실업자들. 그래서 취업자들이 실업자들에게 재분배하는 거 실업급여고요. 건강보험은 어떤 거야? 그러면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산재보험은 어떤 거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다친 사람들, 산재에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 그렇죠? 자, 그리고 아동수당 같은 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동이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가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 재분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재분배는 위험이 없는 사람들이 저위험 집단이 고위험 집단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수평적 재분배라고 한다. 이해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대 내 재분배는 개인 연금도 들 수가 있고 이렇게 공공부조도 들 수가 있고 수평적 재분배로 실업급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아동수당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외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외우다 보면 이게 관련된 지도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그냥 외우다 보면 여러분들 못 외웁니다. 이거 못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 그리고 세대 내 재분배 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세대 간 재분배는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현 세대가 누구? 미래 세대 아들내미들을 위해서 어떻게 재분배하는 거. 또 우리 엄마 아버지들을 위해서 재분배하는 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나 기초연금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있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 이걸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근로시기에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근로시기에 돈을 모아뒀다가 아니면은 저축해뒀다가 노년 시기에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장기적 재분배라고 하는 거고요. 단기적 재분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현재 발생된 문제들, 현재 어떤 사회적 욕구들, 거기 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욕구를 위해서 현재 자원을 그냥 현재 쓰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단기적 재분배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공부조가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발적 재분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발적 사고 발생한 거 있죠.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산재보험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제 또 아픈 경우 이런 것들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재분배를 우발적 재분배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간적 재분배와 시간적 재분배가 있습니다. 공간적 재분배는 지역마다 여러분들 잘 사는 곳이 있고 못 사는 곳이 있죠. 서울만 해더라도 강남은 잘 살고 강북은 못 살고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뭐 강북도 잘 살죠. 요즘에 엄청나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떠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어찌됐든 지역마다 공간마다 부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부가 균일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곳에서 못 사는 곳,
곳을 지원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간적 재분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 같은 곳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이제 농촌으로 재분배하는 것. 이거를 공간적 재분배라고 하고요. 시간적 재분배는 우리가 돈 잘 버는 시기 이제 그 3, 40대입니까? 요즘에는 청년 실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또 이제 노인들이 이제 일자리가 이제 그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노인 그 취업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하잖아. 어찌됐든 안정된 돈을 버는 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을 버는 시기로 재분배하는 것. 이거를 시간적 재분배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으면, 이거 적어줄 필요 없죠. 그죠? 자, 넘어가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돈이 많으신 분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하신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경제적 효과만 따져보더라도 우선 가난한 자와 또 부자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져 있을 때 빈부격차가 컸을 때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가 안 됐을 때 있죠. 그러면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대부분 가난한 층은 여러분들 누굽니까? 노동자 계층이고 근로자 계층이잖아.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일하는 사람들과 거기 이제 사장님들과의 어떤 대립 갈등이 클 경우에 여러분들 거기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까요? 안 그럴 겁니다. 그렇죠? 갈등이 심하면 이 둘 간의 갈등이 심하면 거기에 따른 사회 통합에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사회 불안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엄청난 비용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있죠. 경제적으로도 사회보장제도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돈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보장제도는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상호 보완적, 상호 상생적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장치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 기능, 자동 안정 장치 기능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노동 공급 효과 기능, 그리고 이제 기본 소득,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능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어려운 건 역시 없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자동 안정장치 기능 나옵니다. 자동 안정장치 기능.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여하고요. 자, 세금을 부여하니까 고소득자들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돈이 줄어들지? 그러면은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또 많이 투자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소비를 좀 억제하고 좀 덜 쓰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많이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이들이 돈을 좀 적게 쓰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소득자들은 자, 고소비나 고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반면에 수혜자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은 빈자에게는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유효수요 창출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예전부터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그래서 그를 유효수요 창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소비가 좀 위축되지만 빈자들 어떤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 즉 소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자동 안정 장치가 된다라는 거.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가 어떤 막 불안정하거나 이러지 않고 안정 상태로 간다라는 거. 그런 게 자동 안정 장치 기능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과도한 경기 변동, 경기 불안정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 정책에도 있죠. 어떤 영향? 좋은 영향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많으신 분들 세금 많이 낸다고 막 너무 막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좀 더 안정되고 또 이제 평화롭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뭐 이 선배는 돈이 없어서 많이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두고. 자, 노동 공급 효과 봅니다. 여기서 이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나오네요. 소득 효과. 자, 노동 공급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동 공급 효과가 소득 보장으로 인해서 수입이 늘어나겠죠. 어느 정도 이제 사회보장 제도의 실시로 인해서 빈자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노동 공급 효과가 발생을 한대요. 노동 공급 효과. 그 효과가 이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가 뭐와 여가 시간과 그리고 노동 시간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게 잘못 보면 이게 원래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경제 용어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게 좀 이제 사회복지하고 접목시키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냥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선배는 경제 용어로 설명을 해줄게요. 경제 용어로 소득 효과와 그리고 대체 효과입니다. 소득 효과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노동 단가가 올라가, 소득이 올라가. 소득이 올라가면 소득 효과부터 볼게요.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사람들이 살만하지.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놀러 다닌다는 얘기야. 이게 뭐다, 여러분들? 소득 효과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있죠. 보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를 위축시키고 자꾸만 줄이는 이유가 무슨 효과 때문에 그러냐면 이 소득 효과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은 어떻다는 얘기야. 이 자꾸만 국가에서 이렇게 하면 돈을 대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소득 증진 효과가 발생을 해. 사람들이 이제 소득 증진 효과가 있고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이제 일들은 안 하고 어디 간다는 얘기야. 그냥 줄상나게 그냥 글램핑 다니고 그냥 캠핑 다니고 그냥 호캉스 다니고 막 이런다는 얘기예요. 일들은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된다?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효과 때문에? 소득 효과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무상급여의 증가는 실질 소득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노동자들한테는 여가 시간은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신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사회복지 확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줄이자, 확대를 반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줄이는 그 어떤 이론으로서 사용하는 게 소득효과입니다. 경제적으로. 반면에 대체효과입니다. 대체효과. 자, 소득이 증가했어. 똑같아. 소득이 증가했어요. 소득이 증가했다라는 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 단가가 높아졌다라는 얘기지. 나의 노동 단가가 높아졌다라는 얘기야. 돈을 내가 많이 벌어. 그러면 나의 노동 단가가 높아졌다라는 얘기야. 자, 그럴 경우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손이 드러났으니까,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놀러 다니겠어요? 아니면은 그 시간에 열심히 벌겠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가씨가 노느니 내가 열심히 벌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 그것을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소득이 증가하면 노동 단가가 높아졌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내가 미쳤다고 놀아. 열심히 어떻게 노동하면은 그만큼 대가가 또 따라오는데.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한다? 이것을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가 시간의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떤 재화를 선택했을 때 포기되어지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득이 증가했어. 두 가지를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자, 그러면은 뭘 선택했어? 여가를 선택했어. 자, 그러면 포기되어지는 가치가 뭐야? 노동이겠지. 이 노동을 무슨 비용이라고 하는가, 여러분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봅니다. 여가 시간이 기회비용, 즉 노동시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동시간이 상대적 가치가 상승하여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높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가 시간을 선택했을 때 노동 단가가 어떻게 증가하니까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만족감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더 크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무슨 효과다, 여러분들? 대체 효과입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회주의자들이야. 그리고 진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소득을 계속 늘려서 어떤 노동 단가를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돈이 아까워가지고 놀러 다니를 못한다는 얘기야. 내가 글램핑 하느니, 내가 호캉스 하느니, 내가, 이게 일하면 얼만데, 내가. 일하면 얼만데, 일해야지. 지금, 어디 호캉스, 뭔 호캉스요. 얼어 뒤질르면 호캉스요.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나 진보주의자들은 대체 효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득 효과가 높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소득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놀러 다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대체 효과가 높다라는 얘기는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얘기야? 여가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됐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재산, 노동 조건 상관없이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급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장해준다라는 거. 75번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회 문제입니다. 1번 소득 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소득 재분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2차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2번이죠. 시장이 아니라 정부고요. 1차가 아니라 2차입니다. 자, 3번 보도록 합니다. 정부가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실현되고요.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시간적 소득 재분배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불안전한 소득 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7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7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재분배 유형과 관계 집단이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13회 문제입니다. 자, 수직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고소득층 대 저소득층 맞고요. 수평적 재분배는 고위험 집단 대 저위험 집단 맞고요. 세대 간 재분배는 현 세대 대 미래 세대가 아니라 이거는 세대가 맞죠. 세대 간 현 세대 대 미래 세대 맞고요. 세대 내 재분배는 노령 세대 대 근로 세대, 노령 세대 대 근로 세대는 세대 간 재분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 76번에 몇 번이 틀린 겁니까, 여러분들? 리을 번이 틀렸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맞았으니까 7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77번) 봅니다. 소득 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6회 문제입니다. 수직적 재분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 그리고 세대 내 재분배, 개인연금, 세대 내에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벌어서 차근차근 모아서 노인을 대비하는 개인연금 들어갈 수 있고요. 수평적 재분배, 아동수단,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아이가 있는 사람들한테 재분배하는 거 아동수단 맞고요. 세대 간 재분배, 장기 요양보험 맞지요. 현 세대가 노령 세대에게 재분배하는 거 세대 간 재분배 맞으니까 77번에 다 맞았네요, 여러분들. 77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소득 재분배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공부하기가 좀씩은 앞에 부분에 대해서 기초가 이제 잘 닦이고 이해가 되신 우리 후배님들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할 거예요, 공부하기가. 공부하기가 수월하고, 그냥 좀씩, 이렇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앞에 것도 아직까지 이해가 못하고 막 이러시면 지금 나가는 부분도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힘드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것 차근차근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책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경제학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일정 수준만 넘어가면 고득점 나오는 부분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인행사보다도 더 고득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정책론이에요. 알겠죠? 자, 이거 어찌됐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